네, 안녕하세요. 이근규 인사드립니다. 네, 기호 6번 이근규예요. 제가 오늘 하소 4단지, 3단지, 2단지 여기에 와서 꼭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곳은 저에게 있어서는 제 일생 일대에 아주 추억이 있고 또 아픔이 있고 또 많은 사랑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로서는 제 정치를 하는 제 나름대로의 기준과 원칙이 있는데요.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네.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우리는 애민정신이라고 부르죠. 애민정신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을 정치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과연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을까? 저는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제천 시민 여러분, 우리 하소동 4단지, 3단지, 2단지에 살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 정말 지지리도 가난했던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송악면 시곡리 깊은돌이라고 하는 아주 시골 동네에서 태어났죠. 8남매의 장남이었습니다. 집안도 어려운데 애들이 많으니까 얼마나 지지고 볶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서울에 돈 벌러 올라간 어머니 아버님을 따라서 올라가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대학교를 고학으로 돈을 벌어가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노점상을 하셨어요. 어머니께서는 리어카를 끌기도 하고 또 다라이에 함지박에 과일이나 야채를 담고 머리에 이고 이곳저곳 팔러 다니기도 하셨죠. 그거를 쫓아다니면서 보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면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노점상을 하든 또 아무리 어려운 일을 하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돕는 일을 하자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고학을 하면서도 저는 그 마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했던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신문팔이, 구두 닦기, 껌팔이, 가정교사, 그리고 리어카 행상 등등 여러 가지를 하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대학을 가서 고려대학교에서 총학생회장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전국 100만 학도들을 100만 학생을 이끌면서 나름대로 학생운동도 하고 또 어렵고 힘든 서민들 편에 서서 일하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님의 발탁으로 고향에 가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충청도 제천 단양 고향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는 일꾼이 되라고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 내려온 때가 1999년도입니다. 그때 내려와서 저는 바로 제천 단양 지구당 위원장을 맡아서 열심히 일을 하고 정치에도 출마도 하고 했었죠. 근데 그 사이에 저에게는 아주 가슴 아픈 추억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1999년도 여름에 우리나라에 정말 엄청난 홍수가 났어요. 그 홍수가 난 그 해에 어상천에서 수박 파동이 났어요. 수박이 밭에서도 팔리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값이 하락했죠. 값이 떨어지니까 수박 장사꾼들이 수박을 사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에게 그 수박을 좀 팔아줄 수 있냐고 요청이 와서 저는 꾀를 냈어요. 그래서 어쨌든 탤런트 서인석 씨를 제천 단양에 초대를 해서
휴가차 겸사겸사 내려오도록 해서 같이 서인석 씨의 유명세를 좀 활용해서 수박을 많이 팔아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수박이 팔리지 않는 그런 수박들을 이렇게 쭉 저에게 한 40통, 그러니까 우리 그 당시에 수박 값으로 한 8만 원어치를 제 사무실에 가져다 주셨어요. 물론 그것은 꼭지도 떨어지고 약간 울퉁불퉁해서 상품으로는 팔기 어려웠던 그런 수박이기도 하죠. 먹어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밤에 탤런트 서인석 씨와 우리 같이 일했던 일행들이 수박을 짜게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서인석 씨가 한 두어 통 자기 차에 싣고 나머지 30여 통을 어딘가 좀 기증을 하고 올라갔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저에게 좋은 기증할 곳을 좀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제 여기 하소 4단지 종합사회복지관 제가 후원 결연위원회였었어요. 후원자였었는데, 그래서 강신문 당시 수녀님께, 그분이 원장이셨는데 전화를 드렸어요. 아유, 서울에서 내려온 탤런트 서인석 씨가 이렇게 수박을 좀 기부를 하고 올라가려고 하니 괜찮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너무 고마워요 이러면서 그 다음날 점심때 가져와 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점심때 약 한 11시 좀 넘어서 그 수박을 30여 통을 차에다 싣고 이 하소동 종합사회복지관에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수박을 잘라서 점심 드실 때에 후식으로 드시도록 하고, 그리고서 인사하고 나오니까 그 나오는 문 계단에 이 아파트 내에 있는 많은 분들이 탤런트 서인석이 왔다라는 얘기를 듣고 구경 삼아 인사 삼아 많이 내려와서 그 계단 앞에 다 모여 계셨어요. 그 많은 분들이 탤런트 서인석과 제가 나오니까 그 탤런트 서인석에게 노래를 한 곡 하라고 요청을 했어요. 무슨 노래를 했을까요? 그 서인석 씨가 저보고 이 제천에서는 무슨 노래를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울고 넘는 박달재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서인석 씨하고 같이 서서 많은 분들이 박수를 치면서 울고 넘는 박달재를 하라고 하니까 서인석 씨가 노래를 했어요. 전둥산 박달재를 이렇게 쭉 불러서 1절을 잘 부르니까 2절까지 하라고 막 박수를 쳤어요. 앵콜 삼아. 그러니까 서인석 씨가 저보고 같이 하자고. 왜냐하면 그분이 2절을 잘 몰랐었다 그래요. 그래서 저하고 어깨 동무하고 2절까지 다 불렀어요. 그런데 이러한 장면들이 수박을 기부하고 또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던 그 장면들을 누군가가 동영상으로 찍어서 그거를 선거법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 고발을 해서 제가 가슴 아프게도 처벌을 받았어요.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저에게는 일생을 가는 저의 가슴 아픈 일들이 되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사건들을 똘똘똘 묶어가지고 그러한 선거법 사건으로 처벌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저는 국회의원 선거에 나왔다가 떨어지고 또 제천시장에 갑자기 나오게 돼서 제천시장이 되었어요. 시장이 되었을 때 그 선거할 때도 제가 이 자리에 왔었어요. 4단지에 있는 주민 여러분, 3단지, 2단지에 있는 주민 여러분, 저 이근규는 이곳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었으니 저와 함께 새로운 힘을 좀 모아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4단지에 있었던 많은 주민들께서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우리가 백도 없고 우리가 아무것도 너에게 도움 줄 게 없는데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냐 라고 말씀을 해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우리 민주주의에서는 선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권 그 한 표를 보태주는 것이 이근규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한 표가 아무것도 아닌 한 표가 이근규 너에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된다면 내가 선거에서 투표장에 나가서 꼭 이근규를 찍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의 선거에서 제천시장 선거에서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상대 후보보다 30% 이상 지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로 출발을 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많은 정치인들이 이번 선거는 이근규가 안 될 거다라고 다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선거에서 제가 5,000표가 훨씬 넘는 그런 엄청난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전국이 깜짝 놀랐었죠. 저는 압니다. 저를 당선시켜준 그 힘은 바로 이 하소 4단지, 3단지, 2단지에 있는 주민 여러분들께서 이근규를 불쌍하게 여기서 우리를 정말 사람답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람으로 인정해준 이놈이 정말 힘들게 선거 치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도와줘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신 그 마음으로 모아진 정성과 지지가 저를 승리하게 만들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득표 현황을, 개표 현황을 쭉 따져봤더니 아니냐 다를까 역시 이곳에서 저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해주셨고 몰표를 주셨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때 저를 도와주셨던 하소 4단지, 3단지, 2단지의 주민 여러분들의 사랑과 응원이 없었다면 저 이근규는 없습니다. 시장도 떨어졌을 것이고 아무것도 못하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 줄도 없는 저 이근규가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저를 도와주신 하소 4단지, 3단지, 2단지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저녁에 찾아온 것입니다. 저를 사랑해 주셨던 그 마음 잊지 않고 지금껏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를 생각하면서 지금껏 정치활동을 포기하지 않고 하고 있어요. 많은 주민들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이근규 너 재산도 없고 청렴하게 사느냐고, 깨끗하게 사느냐고, 뇌물 받은 것도 없어서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우리 하소 4단지, 3단지에서 2단지에서 똘똘 뭉쳐서 우리같이 힘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한 표 한 표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줄 테니까 꼭 나와라. 저에게 명령하셨어요. 저에게 요청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이기냐 지느냐 하는 것보다 더 제 가슴속에 소중하게 남아있는 것은 제가 가장 신세를 많이 졌던 이 하소 4단지, 3단지, 2단지의 주민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가 될 수 있겠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저는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근규가 정말 사회적 약자,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동반자로, 친구로 제가 머슴처럼 섬기면서 살아왔던 저의 그 삶이 진심으로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를 저는 평가받고 싶고 저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근규가 잘 살아왔는지 잘못 살아왔는지 평가받고 싶은 거예요. 내 자식들에게 돈을 갖다 주지 못해도 고원, 장애인, 도시 빈민들에게 제 삶을 다 나눠줬던 저의 인생이 잘못되었는가 아닌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후보가 4명이 나왔는데 3명의 후보는 서울에 아파트가 다 있어요. 저 이근규는 제천에 아파트 하나 조그만한 거 가지고 있는 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제 삶이 잘못된 건지 아닌지를 한 번쯤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주민 여러분, 이근규가 살아온 삶이 옳았습니까? 아니면 그저 적당히 눈치 잘 보고 줄 잘 서고 다 잘 타협하고 적당히 뇌물 받고 하면서 잘 살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삶이 더 나은 겁니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4월 5일, 4월 6일 사전 투표에서 저에게 대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가난하고 못 살아도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온 이근규 내가 옳은지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부패하고 적당히 살아온
다른 사람들이 옳은지 저에게 심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소동 4단지, 3단지, 2단지에서 저에게 주시는 그 심판 그대로를 제가 자의 삶의 마지막 결론으로 알고 간직하겠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저를 도와주실 분들 있겠지만 저는 우리 이 하소동에서 저 도와주시길 바라요. 얼마 전에 제가 책을 하나 냈습니다. 제가 워낙 선거 자금도 없고 돈도 없고 해서 책을 팔아가지고 남는 돈 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책 표지에 사진이 저 수산면에 있는 어르신들께서 새끼줄을 꼬는 장면이에요. 책 제목은 사람이 좋다라는 책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든 자기 삶을 성실하고 진실되게 그리고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좋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좋다 5번째 책입니다. 그 표지에 있는 사진은 이런 사진인 것입니다. 제가 시장으로 있을 때 수산면에 슬로우시티 축제라는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 있던 어르신들께서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어이 이서방, 제가 이 시장이지만 저를 시장이라고 부르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왜냐하면 제천시장은 제천 시민의 머슴인 거예요. 제천시장은 제천 시민을 섬기는 일꾼인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시장이 높은 사람인 줄 알고 대통령이 높은 사람인 줄 알고 국무총리가 높은 사람인 줄 알고 국회의원이 높은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시민들을 없이 봐왔어요. 아니에요. 우리 시민들이 이 땅의 주인인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어르신들이 시장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그렇다고 또 어이 머슴 이렇게 부르기도 민망하다고 하시니 저를 이서방이라고 부르라 이렇게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서방, 네, 이 새끼줄을 한번 꽈봐라 저한테 그러세요. 새끼줄 잘 못 꽂지만 꿔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때 그 어르신께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지푸라기가, 이 볏집에서 나온 이 지푸라기가 아무짝에 또 쓸모없는 것 같지만 아유 감사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지푸라기가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정말 아무런 값도 안 나가는 것 같지만 이 지푸라기를 하나하나 잘 다듬어서 이렇게 새끼로 꼬면 그러면 새끼줄이 되는데 이 새끼줄은 여간하게 당겨가지고는 끊어지지 않는 단단한 줄이다. 이 새끼줄이야말로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그 지푸라기들을 잘 다듬어서 모아서 잘 꼬았더니 이렇게 단단한 동아줄이 되는데 사람도 못 배우고 돈이 없고 비록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우리들이라 하더라도 이서방 네가 잘 다듬어서 하나하나 잘 모아서 힘을 모아놓으면 이 지역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고 이근규 너를 지켜주는 든든한 동아줄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르신 놀랍지 않습니까? 그 어르신 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셨다고 해요. 인생의 큰 교훈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이근기도 부족하고 여기 계신 우리 모두 다 마음 놓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어렵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몸도 성치 않고 또 지역사회에서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마음을 잘 추스려서 이번 선거에서 우리를 정말 사람으로 지켜줄 사람, 우리를 정말 존중하고 우리를 머슴처럼 우리를 섬길 사람, 그런 사람을 한번 뽑아보자 라고 마음을 먹고 선거에 임하시면 누가 되든 엄청난 힘을 가진 선거 결과가 나오게 된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 힘으로, 그 서민의 힘으로 제천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 서민들의 힘으로, 저 이근규도 서민이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같은 서민으로서 우리들의 힘으로 제천을 바꾸고 단양을 바꾸고 그리고 우리 시대를 바꾸고 우리가 주인이라는 그런 이 사회적인 분위기도 바꿔가는 그런 날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저 이근규에게 이번에 한번 진실된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밤에 주무셔야 되는 분도 계시고 또 식사를 하시면서 가족들과 함께 계셔야 되는 분도 계시고 또 다른저런 일을 보셔야 되는 분도 많겠지만 저 이근규가 이 밤에 여기 와서 덜덜 떨면서 호소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 역사를 한번 바꿔보자라고 하는 간절한 호소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푸라기처럼 연약해 보이는 그러한 풀들도 모아서 모았더니 새끼줄이 되고 동아줄이 되었다는 것처럼 우리 힘으로 한번 뭉쳐봐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서민의 힘으로 제천 단양을 확실하게 바꿔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소 4단지, 3단지, 2단지 주민 여러분, 저 이근규에게 새끼줄 같은 동아줄 같은 단단한 힘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저를 지켜주십시오. 저를 한 번만 제대로 사람답게 살려내 주시면 정말 성실한 일꾼으로 정말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머슴 국회의원이 되어서 섬기는 정치를 통해서 사랑의 정치를 통해서 우리 함께 어깨 걸고 살아가는 멋진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부족한 이근규에게 많은 것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꼭 보답하겠습니다. 밤늦게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하지만 제가 얼마나 하소 4단지, 3단지, 2단지 주민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인사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 이 저의 진솔한 제 고백과 호소를 잘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기호 6번 새로운 미래 이근규입니다. 이서방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